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이고요.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나요? 어려서부터 안 좋아하세요? 네. 네. 게임을 잃어버리셨군요. 어려서부터 우리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지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도 있어요. 뭐 일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런 생산적인 활동도 하지만은 그 사이사이에는 게임들을 하면서 삽니다. 게임은 좀 여가나 유흥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죠. 인생을 게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편에 뭐 연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수많은 게임들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앞전에 욕망과 저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좋아한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싫어한다. 싫어한다이지만 심리학에서는요, 좋아한다의 반대말은 관심 없다입니다. 자, 좋아하는 것도 관심이 있는 거고요, 싫어하는 것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의 반대말은 실은 싫어한다는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면일 뿐이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욕망하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 것들을 우리는 욕망을 하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일치하는 것들이고요. 그게 나라고 포장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아를 형성을 하게 되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뭔가가 싫어하는 게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난 그게 너무나 싫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요, 그건 나의 그림자예요. 그것 또한 내가 생각대로 현실하고 좀 다를 때 그럴 때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요. 투사를 통해서 세상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의 일부지만은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그거는 남의 것이라고 우리가 투사를 하게 되죠. 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내가 싫어하는 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거짓된 경험을 하려는 시도고요. 그거를 교류심리학에서 게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융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아가 있고요. 자아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 무의식 속에 그림자가 형성이 돼요. 마치 무언가가 나타나면, 물건이 나타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이 그림자는 누구일까요? 누구 걸까요? 나로 인해서 생긴 그림자니까 그림자 또한 나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림자를 나라고 잘 인식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혹은 내 그림자를 보면서 끊임없이 그림자가 있으니까 나도 있구나라는 나의 존재감을 확인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가령 이제 자아를 내세우는 순간부터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가령 나는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나를 내세웠어요.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할까요? 내 주변에는 뭔가 좀 게으른 사람들이 생기겠죠.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좀 빈둥빈둥대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아를 계속 내세울 수 있어요?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는 자아가 계속 내세워질 수가 있겠죠. 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라고 나를 내세웠어요. 내가 이걸 계속 내세울 수 있으려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좀 필요할까요? 뭔가 자꾸 틀리고 자꾸 실수하고 나한테 뭔가 지적을 받고 나한테 까먹고 그게 뭐야 라고 자꾸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자아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렇듯이 나라는 무언가를 내세우면은요, 이 그림자가 생기는데 실은 이 그림자 또한 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교류심리학에서는 이런 거를 심리게임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 교류심리학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스트로크, 어루만짐이라는 게 있어요. 포유류들은요, 특히 사람들은요, 스킨십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어루만져주는 거.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어루만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것도 필요해요. 한 번씩 이렇게 전화해서 잘 지내니? 별일 없어? 이렇게 안부 물어주는 거.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 그렇게 해줄 때 나라는 존재가 계속 유지가 되죠.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쓸모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잘 어루만져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길 가다가 그래서 우리 좀 낯선 사람이나 혹은 좀 안면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쌩까고 지나가요. 어떨까요? 나는 한 번 그 사람을 어루만졌는데 그 사람은 나를 어루만져주지 않았어요. 뭔가 좀 억울하죠. 내가 그 사람한테 1,000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 거랑 비슷한 기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루만져줌이라는 거는 심리학에서는 심리적인 화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번, 5번을 어루만져줬다 그러면은 나 또한 5번을 어루만져 주기를 우리는 서로 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악수를 청할 때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2번 어루만져줬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또한 나도 인사받고 악수 같이 해주면은 그럼 이제 공평하죠. 서로 주고받았어요. 자,
근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갑자기 뭐 10년 만에 동창이 전화를 해요. 연락 한 번도 없다가. 그러더니 전화를 하자마자 야 누구야 반갑다 뭐 잘 지내니? 야 우리 진짜 오랫동안 연락도 못하고 너 맨날 네 생각했는데 어떻게 지내니 요새? 뭐 이런단 말이에요. 한켠 반갑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얘를 그렇게 그다지 어루만져주고 싶지 않은데 얘 왜 이렇게 나한테 많이 어루만져주지? 뭔가 좀 기분이 약간 묘하기도 할 거예요. 얘 보험사에 지금 취직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요. 무슨 일 있나?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서 어때요?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딱 주죠. 딱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을 땐 맛있었는데 먹고 나면은 뭔가 빚진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한번 어루만져짐을 당했는데 내가 이 사람 한번 어루만져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더 잘 사게 되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런 걸 좀 잘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어루만짐이라는 게 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씩 종종 친한 사람들끼리 계속 어루만져 줄 때 우리는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험을 하나 했어요. 신생아를 200명을 놓고 100명의 신생아는 부모가 계속해서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만져주고 했고요. 100명의 신생아는 사람이 직접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유 이렇게 공급기처럼 이렇게 기계가 공급을 하도록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루만짐을 전혀 주지를 않았어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좀 비윤리적인 실험들을 많이 했지만 그 실험 결과로 또 많은 것들을 얻게 되기는 했지만은요. 그 어루만짐을 받지 못한 신생아 1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90%가 돌을 넘기지 못했다 그럽니다. 돌 전에 다 사망을 했다 그래요. 혹은 커서도 뭔가 좀 인격적인 어떤 결함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서로를 계속 잘 어루만져 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게임을 왜 하냐면은요. 우리가 서로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게임을 하게 돼요. 실은 그게 내가 되게 힘들고 불편하고 내지는 되게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고 고민을 하고 하지만은요. 이 교류 심리학에서는 이런 게임들이 서로를 어루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 때문에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 좀 찾으세요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자꾸 나를 괴롭혀요. 자, 상대에 누가 필요해요? 자꾸 나를 뭔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필요하죠. 그럴 때 나는 날 좀 제발 찾으세요 게임을 하고요. 나는 안 돼 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안 돼 라는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역할은 뭐가 필요하죠? 나를 좌절시키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하겠죠. 나는 희생자예요. 희생자 게임을 내가 계속 하려면 가해자가 필요하죠. 누군가로부터 계속 내가 좀 피해를 받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네가 감히 라는 게임도 있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려면은 나한테는 좀 반항아가 필요하겠죠. 너 딱 걸렸어. 나는 누군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꾸만 뭔가를 고쳐주고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내 주변에 누가 필요해요? 해결 당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뭔가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림자들이요, 내가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실은 이 그림자는 누구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나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명료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군가 좀 바꿔주고 싶은데 잘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이유는 내가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날 좀 찾으세요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제발 좀 날 찾지 마세요 라는 표지판을 들고 다니는 것 같이 행동을 한다 그래요. 이 책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어떻게든 골려먹지 않고서는 못 견딜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좀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길래 날 찾지 말라 그랬잖아.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인식을 계속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념 안에 난 정말 쓸모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신념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이것도 자아가 계속 존재가 강해지는 그런 게임이죠. 또 하나는 이제 너 딱 걸렸어 게임. 이 아이들하고 사이에 부모들이 정말 자주 하죠.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친구랑 거실에서. 근데 갑자기 안방에서 놀던 아이가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화분을 깼어요. 누가 그랬니? 하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멍멍이가 그랬는데 거짓말을 해요. 너 엄마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너 나쁜 놈 하면서 엉덩이를 막 때려 흥분을 해가지고. 자, 엄마가 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너 딱 걸렸어 게임을 하죠. 아니 깬 거 다 알면서 뭐하러 물어봐 누가 깼냐고. 그쵸? 거짓말 하도록 유도를 하죠. 유도를 하고 아이가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하니까 나는 이제 정당하게 화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분노를 폭발을 시킵니다.
따지고 보면 엄마가 너 딱 걸려서 게임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요, 내가 계속해서 탓을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래 라고 탓하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나 또한 그 사람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역할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가 내가 계속 비난하고 탓을 하고 하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다면요, 일단은 게임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게임을 이제 바꾸는 방법, 상대방을 바꾸는 방법은요, 상대방을 비난해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네가 그렇구나, 너 그런 걸 그런 상태구나 라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상대를 대하는 역할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요,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류심리학의 게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런 강의들이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과 함께 조금 더 행복하고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